자, 제 옆에는 르노 세닉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C세그먼트 SUV, 다시 말씀드리면 준중형 SUV로 분류될 모델이에요. 길이는 4.6m가 살짝 안 되고요. 폭은 1.8m, 그리고 높이는 1.6m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기아 니로 EV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먼저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르노의 로장주 로고를 중심으로 이 디자인 패턴이 그라데이션 형태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런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고 이 매끄럽게 잘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분리형 헤드램프 디자인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르노만큼은 여전히 싱글 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주간주행 등이 이 꺾임새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 탄탄하면서 조금 더 강인한 르노의 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이 휠 베이스예요. 2785mm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 니로 EV와 비교하면 약 60mm 가량 더 긴 크기입니다. 그 정도면 이 뒷좌석 공간에서 좀 더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인상적인 것은 이 휠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19인치부터 최대 20인치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컨셉트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휠 디자인을 비롯해서 에어로다이나믹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미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235, 45, 20 사이즈에 이르는 이 타이어는 아무래도 나중에 교체를 할 때 조금은 높은 값을 지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네요. 측면에서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C필러를 꼽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SUV는 C필러가 부드럽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각진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세닉은 루프라인을 시작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과 함께 이 윈도우 몰딩 부분이 다시 위로 상승하는 부분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독특한 C필러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바라보면 이 르노 디자인만의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디자인 특징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좌에서 우로 가로지르는 일자형 리어램프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르노는 따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어 타입을 적용했는데 잘못하면 좀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르노는 이것을 깔끔하고 예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범퍼는 매끄럽거나 아니면 좀 두텁게 만들어서 좀 강인한 인상을 SUV에 적용을 시키는 데 반해 르노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별도의 이 돌출된 패널을 추가를 해서 이 공기역학적으로 이 드래그라고 하죠. 항력을 조금 더 줄어들기 위한 노력도 겸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좀 인상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작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나 넓은 편에 속했어요. 지면으로부터 트렁크 입구까지의 높이, 이 로딩 하이트는 좀 상당히 높아 보여서 걱정을 했는데 이 안쪽으로는 손이 이만큼이나 들어갈 정도로 깊게 설계가 됐습니다. 덕분에 기본 용량이 545리터이고 뒷좌석 폴딩을 하면 1670리터에 이르기 때문에 이 준중형 SUV로는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가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뒷좌석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6대4 폴딩 밖에 안 되는데 이 르노 세닉은 4대2대4 폴딩까지 지원을 합니다. 확실히 이 수납, 공간 활용성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겠죠? 자, 르노 세닉 CMF EV 플랫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해서 개발을 한 이 87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덕분에 WLTP 기준으로 600km 이상 1위 충전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도 400km대 후반 아니면 500km대 초반대는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그런 구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력적으로도 훨씬 더 높아요. 이 전륜구동의 모터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220마력과 최대 토크 30.6kgm/m의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가 200마력 전후에 20마력대 토크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여유로운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무게가 높아요. 중량 부분의 차이를 출력과 토크로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르노 세닉에는 최대 150kW까지 충전이 가능한 이 DC 콤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 조금 더 빨리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 만족도가 꽤나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세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 운전하는 이 시트 포지션으로 한번 맞춰봤는데 시야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이 윈드실드 높이가 조금은 낮아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 시트의 높이를 비롯해서 전방적으로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트 쿠션 부분에서 이 높이 앞부분만 따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이 전체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이 팔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립감도 적당할 뿐더러 이 소재감도 상당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이 디자인의 패턴도 흥미롭고 이 조작하는 감각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측 하단에 이 멀티센스 버튼을 만들었는데 따로 돌아가진 않고 눌러서 설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행 모드는 이제 퍼스널, 컴포트, 에코, 스포츠로 각각 바꿀 수가 있게 만들었는데 이 전환되는 과정도 상당히 빠릿빠릿하네요. 과거의 르노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 조작은 칼럼에 자리한 이 레버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조작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벤츠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들도 있어요. 이 패드를 조작하면 이 회생제동 수준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여러 가지로 좀 참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됐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세로형의 12인치로 확실히 크고 넓어졌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어떤 그래픽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매끄럽고 빠릿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인포테인먼트 부분도 살펴볼게요. 메뉴 구성은 이게 위에서 누를 수 있게 만들었고 아이콘을 배치했기 때문에 찾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와 다르게 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차량 설정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행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 주차 기능을 비롯해서 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잘 탑재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특히 기존의 르노 모델과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이 공조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몇 번의 이제 스텝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공조 장치를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공조 장치가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점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도 별도로 마련을 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물건 크기에 따라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점도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소재감도 살짝 보겠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폼, 약간 푹신푹신한 감각을 전달하는 소재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티칭 장식까지 더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또 표현을 했고요. 다만 이런 준중형 SUV라는 한계 때문인가요? 일부 부분에서 조금은 저렴한 패널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타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르노의 가장 큰 특징, 솔라베이라는 이름의 이 파노라믹 문 루프가 적용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불투명하게 적용이 돼 있죠. 이것을 조작을 하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PDLC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인데 직사광선에 이제 운전자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도 이 채광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문루프가 적용됐다는 점. 양산차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이미 적용이 됐던 기술이거든요. 하지만 대중 브랜드가 이 기술을 적용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세닉의 뒷좌석에 앉고 있습니다. 공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운전하는 자세에 앞좌석을 맞춰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머리 공간도 컴팩트 SUV로는 그래도 꽤나 높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더 누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족이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별도의 USB 충전구도 마련이 되어 있을 뿐더러 기존의 르노에서 꽤나 이 부분을 좀 많이 쓰지 않았죠. 이 도어 포켓도 두 개 다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이런 포켓 만들어져 있다는 아이디어도 좀 칭찬을 하고 싶네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조금 더 공간감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윈도우는 이 정도까지 열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리창의 두께가 조금은 얇은 감이 있는데 정숙성이 어떤지는 또 향후 시승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바로 이 센터 암레스트에 있습니다. 자, 조금은 신기하게 많이 나왔죠. 이것을 뚜껑을 열면은 이 안쪽에 커다란 태블릿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뿐더러 앞쪽에서 USB 충전 포트가 있는데 뒤쪽에도 별도의 USB 포트가 또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컵홀더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또 다른 공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별도의 이런 홀더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태블릿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끼워서 또 뒷좌석에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좀 훌륭하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가 국내에 깜짝 공개한 세닉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구성 그리고 여러 가지 탑재된 신기술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공간까지도 굉장히 넓었어요. 아무래도 현대코나 일렉트릭이나 기아 니로 EV가 조금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품성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유럽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가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영국 기준으로 이 롱레인지 버전 기준입니다. 한 41,000파운드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기준의 가격은 국내 출시 가격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도 이 가격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르노가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신차도 매년 한 대씩 출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닉인데 가격 부분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정책으로 와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